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KR 풋볼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김민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분데스리가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팀을 구하는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리그 1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나폴리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괴물 같은 스피드와 압도적인 수비력까지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독일 국가대표의 핵심 수비수 요나탄 타가 팀에 합류하면서 김민재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냉혹한 주전 경쟁 끝에 김민재는 우파메카노와 타에게 밀리며 팀 내 세 번째 센터백 옵션으로 내려앉고 말았죠. 솔직히 말해서 우파메카노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타가 김민재보다 무엇을 더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순수한 스피드만 놓고 보면 김민재가 확실히 더 빠른 선수인데요.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을 소유했을 때의 빌드업 능력에서 타가 더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역시 독일 무대에서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하며 레전드급 경기를 펼친 적이 분명히 있었죠. 과연 타가 김민재보다 낫다고 평가받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전문가들의 눈에만 보이는 무언가인 걸까요? 여기에 더해 선수의 국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타는 독일 국적의 국가대표 선수이고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을 대표하는 클럽이죠. 이런 팀에서 독일 국가대표 수비수가 주전으로 기용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센터백이 독일 국가대표 센터백을 밀어내고 독일 최고 클럽의 주전이 된다는 건 독일 축구계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림이기도 하니까요. 결국 김민재가 3옵션으로 밀린 이유는 순수하게 100% 실력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시즌에 비해 김민재의 출전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유럽의 빅클럽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김민재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전 세계 강팀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명문 AC 밀란을 비롯해 수비 보강이 절실했던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잉글랜드의 첼시까지 김민재를 둘러싼 이적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독일 매체 리가 인사이더는 AC 밀란은 김민재를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올여름 영입 가능한 옵션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밀란이 진지하게 김민재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AF 역시 김민재는 이적 시장에서 끊임없는 화제의 중심에 있는 선수로 시장에 나온다면 모든 빅클럽들이 영입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며 그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것이라면서 김민재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민재가 주전 경쟁에서 밀린 이유가 단순히 실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김민재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팬들과 만난 공식 행사 자리에서 이적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이적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뮌헨에서 매우 편안하게 지내고 있고 올 시즌 트랩을 달성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라며 팀에 남겠다는 강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굳은 결의와는 달리 최근에는 몸 상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허벅지 근육 통증에 치아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12월 마인츠전 이후 정규리그 출전이 없었던 겁니다. 1월에 들어서야 친선 경기 한 차례를 소화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새해를 맞아 독일 켈른의 라인에네르기 슈타디온에서 김민재가 새해 첫 선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골키퍼는 언제나처럼 노이어, 수비 라인은 라이머, 김민재, 타, 데이비스로 구성된 포백이었는데요. 무려 포백 중 2명이 아시아 선수라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원래 김민재는 왼쪽 센터백을 주로 맡아왔지만 이날은 타가 왼쪽, 김민재가 오른쪽에 섰습니다. 김민재는 오른발잡이임에도 왼발 활용이 좋아 왼쪽 센터백을 소화해왔는데 흥미롭게도 타 역시 오른발잡이죠. 누가 더 왼발을 잘 쓰느냐를 떠나 무엇보다 김민재의 선발 복귀 자체가 더 큰 의미를 가진 경기였습니다. 중원에는 파블로비치와 고레츠카, 이선에는 올리세, 그나브리, 디아즈가 자리했고 최전방에는 케인이 출전했습니다. 새해 첫 선발로 나선 김민재의 집중력은 전반 초반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전반 2분, 동료의 패스미스로 발생한 상대의 기습적인 역습 상황을 곧바로 차단하며 날카로운 경기력을 과시했는데요. 켈른의 공격수 엘말리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며 찬스를 잡았지만 김민재가 전속력으로 따라붙어 슈팅 타이밍을 완벽하게 늦췄습니다. 이 빠른 커버 덕분에 노이어 골키퍼도 실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이후에도 김민재는 공중볼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상대의 롱패스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전반 13분과 22분, 상대가 노렸던 결정적인 침투 패스들은 모두 김민재의 머리에 먼저 걸렸습니다. 하지만 팀은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으며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야 했습니다. 전반 41분, 켈른의 린턴 마이나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가게 된 겁니다. 다행히 전반 추가 시간에 그나브리가 감각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는 1대1 균형 속의 후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있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이 무려 11분이나 주어졌는데요. 그리고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김민재는 나폴리 시절 괴물이라 불리던 그 미친 실력을 몸소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10분, 김민재의 믿기 힘든 수비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탄 타가 공을 뒤로 흘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면서 켈른의 공격수 카민스키에게 완벽한 1대1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공과의 거리는 카민스키가 훨씬 가까웠고 김민재는 측면에서 대각선으로 달려들며 더 먼 거리를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사실상 실점이나 다름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폭발적인 가속을 붙이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습니다. 나폴리 시절 우리가 수없이 봤던 마치 혼자만 부스터를 켠 듯한 차원이 다른 스피드로 앞서 달리던 카민스키를 따라잡은 겁니다. 그리고 어깨를 먼저 밀어넣으며 파울 하나 없이 공을 깔끔하게 빼앗아냈죠. 이 장면은 사실상 한 골을 막아낸 수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장면 정말 오랜만이죠. 김민재가 제대로 이를 갈고 나왔다는 게 이 수비 하나로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비에서 만점 하락을 펼친 김민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공격에서 사고를 칩니다. 후반 26분, 미넨이 얻어낸 코너킥 상황에서 루이스 디아즈가 올린 크로스를 이토 히로키가 머리로 떨궈졌고 김민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게 중심을 잃은 골키퍼를 확인한 뒤 반대 방향으로 강력한 헤더를 꽂아 넣으며 켈른의 골망을 흔든 겁니다. 완전히 유럽형 센터백다운 소름 돋는 헤딩 골이었습니다. 스코어를 2대1로 만드는 역전 결승골이었죠. 이 골은 김민재의 올 시즌 공식전 이후 골이자 바이에른 미넨의 리그 17경기 무패 행진을 알리는 결정적인 득점이었습니다. 김민재는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동안 쌓였던 서름을 시원하게 털어냈습니다. 더 격렬한 세리머니를 기대했지만 역시 김민재답게 짧고 굵은 포효로 모든 걸 대신하더군요. 이후 뮌헨은 레온 고레츠카의 세기골까지 더해지며 최종 스코어 3대1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후 독일 현지 언론과 분데스리가 사무국 역시 김민재를 향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는 팬투표를 통해 김민재를 경기 최우수 선수 MOTM으로 선정했습니다. 동점골을 기록한 그나브리가 23%로 2위를 차지했고 김민재는 30%의 득표율로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독일의 권위 있는 축구 전문지 키커는 김민재에게 평점 1.5점을 부여하며 그는 바이에른 미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극찬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